안녕하세요. 담비의 북튜브입니다. 오늘은 현경준 작가의 첫사랑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현경준 작가의 호는 금남이고 1909년 2월 29일 한북 명천에서 출생했습니다. 현경준 작가는 1934년 조선일보에 소설 마음의 태양을 발표하였고 193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경랑이 당선되어 등단하였습니다. 현경준 작가의 대표작으로는 마음의 태양, 경랑, 귀향, 탕류, 사생처, 소년로, 유맹, 첫사랑 등이 있습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사랑, 지은이 현경준. 1. 물속같이 고요한 밤이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인 가을 하늘은 곱게 닦아놓은 유리면처럼 정결하여 보이고 서편쪽 관암봉 어깨에는 버들잎을 오려 붙인 듯 초생딸이 위태롭게 걸려 바람이 불면 금시에 한들한들 떨어질 것만 같다. 물결도 바다 물결도 이 밤만은 깊은 꿈속에 침적된 듯 숨결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속에서 인호와 남순이는 그들도 온갖 잡념에서 침정되어 그림자처럼 움직일 줄 모르고 모래 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다만 움직이는 것이란 멀리 알섬에서 깜빡이는 등대불이다. 마는 그것도 금시에 꺼지려고 가물거리는 새벽 등불처럼 힘없어 보인다. 둘은 시간이라든지 세상사 같은 것은 말짱하게 생각 속에서 씻어버리고 어느 때까지든지 한 모양으로 희미하게 깜빡이는 등대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달도 이제는 관암봉 너머로 다 기울어졌고 천지는 수묵색으로 자욱히 어두워 들며 더 한층 고요해진다. 남순이는 비로소 깊은 꿈에서 깨어난 듯 살며시 인호의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인호, 인제는 들어갈까? 말할 수 없이 애수가 서린 말끝에는 나직한 한숨까지 흘러나온다. 소녀는 아무 말도 없이 그대로 어두운 해변을 내다보고 있다가 풀기 없이 슬며시 일어선다. 웬일인지 꼭 다물었던 그의 입에서도 한숨이 흐른다. 그 모양의 남순이는 다시 한번 한숨을 지은 후 저고리 섭을 살짝 여며놓으며 치마 기슬글 가벼이 털고 일어선다. 그림자같이 나란히 서서 걷는 발밑에서는 사각사각 모래소리가 잔조롭게 들린다. 남순의 가슴속은 다시금 아파나기 시작한다. 꼭 모래 위를 밟는 그 소리가 소년의 한숨소리와도 같이 들리는 것이다. 인호, 인젠 졸업할 때도 몇 달 남자눴는데 아무쪼록 공부 잘해서 입학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말은 자기 자신의 귀에도 너무나 공허하게 들린다. 소녀는 들은 채도 안 하고 묵묵히 발길만 옮겨놓는다. 남순이는 까닭 모르게 안타까워지는 마음에 한동안 초조를 느끼다가 괴롭더라도 몇 달 뿐이다. 상급학교에만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면 네 맘대로 맘 놓고 지낼 거 아니냐? 그래도 소년의 입은 열릴 줄 모른다. 중학교는 보통 학교와는 달라서 여러 곳에서 좋은 동무들이 많이 모여온단다. 공부 잘하는 동무도 오고 맘 착한 동무도 오고 보통 학교보다는 모든 것이 재미나고 마음이 끌린단다. 남순이는 자꾸만 슬퍼지는 마음을 애써 부질없는 말로 눌러가려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날 지경이다.
그는 아래 입술을 지그시 악물고 한동안 말없이 걷다가 부두옆 다리 거리에 다다라서야 인제 예서 갈라지자 하고 발길을 멈추었다. 소녀는 깜짝 놀란 듯 우뚝 멈춰서서 주위를 살핀 후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린다. 남순이는 앞 이마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빗어 올리며 내일 밤에도 들려라 하고 한껏 정겨운 어조로 말한다. 갑자기 소녀는 고개를 번쩍 쳐들고 남순의 얼굴을 정면으로 똑바로 마주본다. 남순의 가슴속은 꿈틀해진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그는 번쩍 고개를 쳐들고 마주보는 소년의 시선에서 그 무슨 압력을 느끼게 되며 잠옷 그 어떤 위험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다. 움풍한 소년의 눈에서는 어두운 속에서도 이상한 광채가 번쩍거림을 역력히 알아볼 수가 있다. 울렁거리는 소년의 가슴 속에서는 자기의 가슴까지 울려주는 고동 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다. 질식할 것 같은 순간 소년의 입에서 내뿜어질 그 말에 남순이는 전신이 한 줌 속으로 줄어드는 것 같다. 선생님, 전 상급학교 지원을 그만둘까 해요. 극도로 긴장되었던 전신은 일시에 탁 맥이 풀려지며 후 하고 안심의 한숨까지 흘러나온다. 마는 그와 동시에 그 무엇을 바라고 기다리던 것이 순간에 허지로 돌아간 듯 비길 데 없이 마음이 허접해감을 어찌할 수가 없다. 상급학교 지원을 그만두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말끝은 까칠롭게 세우나 몹시 피곤된 어조다. 그러나 소년의 입은 다시금 철문같이 굳게 닫힌 채 열릴 줄을 모른다. 아니 이노 그게 무슨 소리냐? 남순이는 저욱이 베어진 속을 가누어가며 소년의 앞에 다가섰다. 마는 소년은 매몰하게도 획 뿌리치듯 돌아서며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는 도망질치듯 다리 위로 달려간다. 뒤에 남은 남순이는 얼빠진 양으로 멀거니 서서 어둠 속에 사라져가는 소년의 그림자를 하염없이 바라본다. 2. 몇 달만 지나가면 상급학교로 가게 된다. 밤이나 낮이나 항상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어둡게 지내오는 인호에게 있어서 그것은 얼마나 기다려지던 일이었으랴. 상급학교에만 가면 매서운 계모의 눈초리도 피할 수가 있고 마음대로 마음에 맞는 동무들과 사귈 수도 있는 것이고 일절을 자유로워 행동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바라고 그는 지난 가을 자살 소동을 일으킨 이후 이때까지 열심히 공부도 해왔고 온갖 시름을 죄다 참아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러한 그가 남순에게 상급학교 지원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남순이와 갈라져 집에 돌아온 인호는 밤새도록 쭉 한잠 이루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는 생각만 뒤번지었던 것이다. 상급학교로 간다는 것은 다시 없는 그의 희망이자 동시에 과거를 탈출하여 새로운 낙원을 건설함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남순의 곁을 떠난다는 것은 비길 데 없이 슬픈 일이다. 새로운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 떠난다면 이때까지의 단 한 곳밖에 의지할 데가 없던 행복의 보금자리를 버려야 한다. 사실 남순이만 없었다면 자기는 벌써 어떻게 되었을는지 모른다. 빗돌게 틀어져 가고 시들어가는 자기의 마음을 진정으로 눈물을 흘려가며 바로 잡아주기에 애써온 남순의 존재는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는 태양과도 같은 것이었다. 생각만 해도 암담해지는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명의를 바라고 억지로나마 우스운 것은 모두가 남순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노, 나를 선생으로 생각지 말고 내 누이로 생각해다구. 그것이 얼마나 나에겐 반가운 일인지 모르겠다. 나는 너를 대할 때 꼭 내 동생으로 생각한다. 나도 사실은 너처럼 어린 때를 눈물겹게 보냈다. 아버지를 두고도 아버지라고 불러 못 보고 재성도 바로 못하고 지내왔다. 하지만 나는 끝내 버티고 나왔고 앞으로도 이대로 버티고 나갈 결심이다. 우리는 누구를 또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바라서는 안 된다. 제 몸을 저절로 돌봐야 하고 제 앞길을 저절로 개척해야 한다. 이노, 아무쪼록 울지 말고 내일을 기다려라. 내일의 희망, 그것은 너에게 있어서는 이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보통학교로 가는 그것이다. 어머니는 안 계셔서 남의 손에서 고달프게 지낸다지만 너에겐 지위가 있고 돈이 있는 아버지가 계시잖니. 그 아버지는 정말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신다. 하지만 사내 양반들의 사랑이란 어머니처럼 그렇지는 못하단다. 사랑하면서도 그것을 겉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란다. 이노, 부디 울지 말고 공부 잘해서 돌아오는 봄에 입학하도록 해라. 다행히 너희 반 담임선생도 너에게 퍽 동정을 하시는 양반이니까 아예 딴 생각을 먹지 말고 이 누이의 말대로 해다오. 생각할 때마다 인호는 두 눈에서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금할 수가 없다. 지금 자리에 누워서 괴롭게 전전반복하며 지난 봄 어느 날 밤 그 부둣다리 거리에서 들려주던 이 말을 생각하니 어린 가슴은 오리오리 찢어지는 듯 견딜 수가 없다. 사실 그의 부탁대로 인호는 6학년에 진급해서부터는 전력을 다해 공부해왔고 상급학교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담임선생도 인호의 사정을 알고 있는지라 또 그 위에 남순의 부탁도 있고 한 까닭에 남달리 취급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인호는 5학년 시대보다는 짜장 행복스럽게 날마다를 보람있게 지낼 수가 있었고 벌써 지원 학교도 XX 고등보통학교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그가 웬일인지 근자에 와서는 이상스레도 생각이 갈리며 하루 이틀 날짜가 가면 갈수록 그 무슨 줄이 있어 뒷머리를 끌어당기는 것 같고 실없이 우울하게 되어지는 것을 자기로서도 알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상급학교로 간다는 것은 웬일인지 자기의 행복을 영영 그 무엇에게 바쳐버리는 것 같고 수험 일자가 가까워오면 올수록 남순이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서 자기의 앞에는 다시금 전날의 그 암담하던 구렁텅이 입이 벌리고 달려드는 것 같았다. 그것은 생각만 해도 소년의 가슴속을 캄캄하게 어둡게 하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구나 근자에 와서 또 한 가지 소년의 가슴속을 어둡게 하여주는 것은 남순이를 자주 찾아다니는 그 더벅머리 청년의 출현이었다. 인호는 그 청년이 어디서 어떻게 굴러왔으며 남순이와 어떠한 인연이 있는 청년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남들은 젊은 사람치고 하이칼라 머리를 하기만 하면 기름을 빤질하게 발라서 여자들보다도 더 단정하게 갈라붙이던데 이 청년은 도무지 그럴 줄을 모르고 그저 되는 대로 텁쑥하니 내버려두고 수염도 별반 깎는 양 없는 듯 언제든지 턱밑이 거무스름하다. 양복은 써지기는 하나 빛깔이 낡아 검은 빛이 누렇게 되어버린 학생복을 입고 모자는 검정 중절모로써 그도
어느 고물상에서 오래오래 묵던 것 같은 것을 되는 대로 푹 눌러 쓰는데, 다만 한 가지 그 중에서 뛰어나 보이는 것은 태가 손가락보다도 더 굵어 보이는 대모태 안경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제든지 손에서 놓지 않고 짚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끌고 다니는 사쿠라 몽둥이다. 그는 그것을 가장 아끼는 듯 남순의 집에 찾아올 때면 방 안에까지 끌고 들어온다. 그러고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도 손으로는 그것을 자꾸 어루만지는 것이다. 중병을 겪고 난 듯이 창백해진 얼굴에 유달리 어마어마한 안경을 걸고 그 몽둥이를 끌고 다니는 것을 볼 때 소녀는 일종의 형언할 수 없는 처연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 청년이 나타난 이후부터 남순이는 웬일인지 행동이나 언어 같은 데 있어서 돌변해진 것을 인호는 확실히 엿보았다. 뿐만 아니다. 자기에게 대하는 태도에도 어딘지 모르게 섬섬한 데가 있고 빈틈이 생겨진 것 같았다. 그것이 사실에 있어서는 자기의 비틀린 근성에서 생겨지는 억측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에게는 그렇게 느껴지고 우울해지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고 보니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시금 전날의 그 어두운 상태로 되돌아져 가는 것 같았고, 따라서 상급 학교라는 것도 아무 희망도 매력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었다. 공연히 청년에게 가는 저주와 그에 따라 남순에게 대하여서도 그 어떤 일종의 원망에 가까운 마음을 품게 되는 그것으로 소년의 얼굴빛은 다시금 흐려졌다. 그리하여 그는 끝내 그것을 상급학교 지원 중지라는 것으로서 남순의 앞에 폭발시켰던 것이다. 마는 그러고 나서는 집에 돌아와서 밤새껏 잠들지 못하고 고민하게 되는 소년의 가슴 속에는 배부를 오려내는 듯한 후회의 마음이 사뭇 치미는 것이었다. 3. 그 이튿날 인호의 아버지는 회사에 용무를 띠고 약 일주일가량 작정으로 출장을 떠났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인호의 가슴속은 말할 수 없이 어두워졌다. 일주일 동안 아버지가 출장 간 동안 그동안은 또다시 사막의 길을 걸어야 하며 어둠 속의 생활을 해야 한다. 조반을 먹고 학교로 가는 길에서 그는 간밤에 남순에게 한 말을 한층 더 후회했다. 그러고는 기회를 보아 자기의 철없이 꺼낸 말을 취소하여 그에게 안심을 시키려 했다. 집 앞 오솔길을 빠져서 큰 길을 건너 다시 지름길에 들어서는데 누군지 뒤에서 발자취 소리가 나는 것 같더니 인호!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온다. 돌아다 보니 한반에 다니는 승옥이란 자기보다 2살 이상 되는 여생도다. 인호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뱅글거리며 가까이 오는 그를 보고 섰노라니 어쩐지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 같다. 늦지 않았니? 몰라. 우리 집 시계엔 아직 20분이나 있더라? 인호는 잠자코 다시금 발길을 옮겨 놓았다. 승옥이는 곁에 나란히 서서 걸으며 무예라고 수작을 걸려는 눈치면서도 얼른 꺼내지는 못한다. 아직 등교 시간이 이른 탓인지 골목에는 승옥이와 인호의 그림자밖에 없다. 평소에는 한반에서 무심하게 대하여 왔지만 이렇게 외딴 골목에서 단둘이 나란히 서서 걷게 되니 어쩐지 가슴속이 가볍지 못하다. 자칫하면 앞서려는 인호의 걸음걸이는 저로서도 몹시 허둥거리는 것 같다. 승옥이는 그도 정작 가지런히 서기는 했으나 할 말은 생각나지 않는 듯
쉽사리 입을 열 줄 모른다. 그러다가 그는 겨우 용기를 낸 듯 너 어느 학교로 지원했냐? 하고는 인호의 얼굴을 힐끔 곁눈질해 본다. 그러나 인호는 못 들은 채 한동안 그대로 묵묵히 발길만 옮겨놓다가 XX 고등보통학교다. 넌? 하고 우뚝 걸음을 멈추며 대담하게 마주본다. 난 아직 결정을 못 지었다. 왜? 집에서 허락을 안 해준다. 어째서? 어째서가 있니? 계집애가 보통 학교만 해도 대단하지 상급 학교가 뭐냐며 돈 탈난다고 그러지. 승옥의 음성은 이내 울음조로 변해진다. 인호는 잠시 할 말을 생각지 못하다가 그럼 넌 그만둘 테냐? 왜 그만둬? 하고 승옥이는 마치 인호가 방해의 주인공이나 되는 듯이 앙칼지게 대든다. 안 보내는 걸 어떻게 가니? 안 보내면 도망질해 가지. 뭐? 도망질? 그럼 그렇지 않고? 승옥이는 아주 흥분되어 숨까지 새근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띈다. 인호는 그 모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자기의 보잘것없는 무기력한 마음을 되씹어 보았다. 안 보내면 도망질해서라도 간다. 그 강경한 의지는 대체 어떠한 곳에서 생겨지는 것일까? 막으면 뚫고 나간다. 이것은 남순이가 노상 타일러 주던 말이 아닌가. 그 말을 그는 지금 승옥의 의지에서야 비로소 처음 엿보았고 느꼈다. 승옥이는 마치 인호의 무기력한 의지를 비웃기나 하는 듯이 다시금 한 말을 곱씹는다. 도망질하지 않고 계집애는 사람이 아닌가? 사내가 사람이면 계집애도 사람이지. 난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 보러 갈 테야. 인호는 제 생각에 꼴돌이 잡혀 승옥이의 말을 멍 귀로 들으며 발길을 옮겨 놓았다. 이날 그는 진종일 승옥의 말로 하여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지냈다. 밤이 되자 그는 입맛 없는 저녁을 두어 숟가락 뜯어 말고 이내 책보를 끼고 담임 선생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매일 밤 모여와서 입학시험 준비를 하는 동무들이 벌써 다 와서 있었다. 인호는 그들 틈에 끼어 어느 때보다도 한층 더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나 아침 등교시에 들은 승옥의 말로 하여 자칫하면 머릿속에 걷잡을 수 없는 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억누르기에 애가 말랐다. 그리고 이상스레도 이때까지 느껴 못 본 호감을 그에게 느끼게 되며 그 어떤 안타까운 생각까지 얄궂게 떠오름을 막을 수가 없었다. 6학년에는 남녀공학으로 여자들이 20도 더 된다. 나이가 많은 여자도 꽤 많다. 승옥이도 그 중에 하나로서 자기보다 두어 살쯤 위이니까 아마 17쯤은 될 것이다. 그러한 여자들을 자기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정면으로 대하여 본 때가 없고 말 한마디 건네어 본 때도 없다. 그것은 여자들에게 한해서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 대해서도 그는 별반 다정하게 대하여 본 적이 없다. 그저 묵묵히 두드러진 데 없이 지내왔다. 그러므로 자기의 존재라는 것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굳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적이 남보다 우량하고
그리고 지난 가을 5학년 때 자살 소동을 일으킨 그것으로 하여 남달리 불행한 환경에서 자란다는 것이 알려진 그것뿐일 것이다. 이러한 자기에게 뜻밖에도 승욱이가 그러한 말을 불쑥 던져주었고 다정하게 대하여 주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하게 해석하여 버릴 수가 없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이 이상하게 동요를 일으키며 진정할 수가 없이 되어진다는 것도 역시 단순하게 해석하여 버릴 수는 없다. 무엇인가 거기에는 까닭이,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어떤 까닭이 있을 것만 같다. 그러면 그 까닭이란 대체 어떠한 것일까? 생각할수록 가슴 속만 울렁거려 날 뿐 그 실마리를 풀어낼 수는 없다. 마지막에는 마주 앉은 선생이나 곁에서 공부하는 동무들까지 자기의 속을 엿보고 웃는 것 같아 그는 그만 자리를 일어섰다. 그러고는 그리로 가면 그 무슨 해석의 방법이나 있을 것처럼 남순의 하숙으로 바삐바삐 향했다. 4. 그렇습니다. 확실히 남순 씨는 아직 막다른 골목에 마주하여 못 봤습니다. 과거의 환경 같은 것은 막다른 골목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런 것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의 다반사와도 같은 것이지요. 남순 씨가 비복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성도 바로 못하고 10몇 년이나 지내오며 저주와 원망의 생활을 하여왔다는 그것은 극히 사소한 일이지요. 우리에게는 보다 더 큰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에게 다다랐습니다. 청년의 말은 잠시 중단된다. 그러나 남순의 말은 반마디도 없다. 인호는 서먹하여 문 앞에 선 채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에는 뜬 달보다 달빛이 한층 더 맑다. 청년의 말은 또 이어진다. 미래는 확실히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들의 품 안에 획득하려면 우리들은 썩어 빠진 국악 속에서 용감하게 뛰쳐나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막다른 골목에서 자기 파멸밖에는 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인가 그 계모의 밑에서 화기 없이 지낸다는 아이의 이야기를 하셨죠? 나도 그의 이야기를 듣고 퍽 가엾게 생각하며 동정했지요. 하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값싼 동정뿐으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애에게 동정을 하여 자기 안위를 얻는다기보다 그의 의지를 채찍질해야 합니다. 역경을 뚫고 나갈 그런 굳센 의지를 단련하도록 편달해 주어야 합니다. 무쇠는 언제든지 불 속을 지나야 한다고. 그에게는 동정 같은 건 금물입니다. 채찍질을 해야 합니다. 좀 더 굳센 의지의 소유자를 만들기 위해 채찍질, 그러한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할 수 없지요. 그건 희망이 없는 것이니까. 희망이 없는 것을 언제까지든지 동정을 하며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인호는 더 들을 수가 없었다. 그는 나직이 한숨을 지은 후 조용히 돌아섰다. 어디든지 외딴 데 가서 실컷 울어보았으면 싶었다. 발길이 끊어진 조용한 거리를 걸으려니 승욱의 환영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말할 수 없이 그리워난다. 될 수만 있다면 그를 만나고 싶었다. 그러면 울적한 가슴속을 죄다 털어버릴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밤은 깊었다. 어떻게 하는 수가 없다. 또 있다 하더라도 정작 대하면
그럴 용기가 나올 것 같지도 않다. 힘없는 다리를 옮겨 놓으며 집 앞에 이르니 불이에 덜커덕하고 대문 잠그는 소리가 난다. 뒤이어 계모의 종알거리는 소리도 들려온다. 빌어먹을 새끼가 무엇하게 지금도 안 온담? 인호는 잠자코 다시 발길을 돌렸다. 마음 한편으로는 차라리 다행하게 된 듯 또한 느낌이 난다. 늦어진 밤의 거리를 혼자서 지양 없이 걸어보는 것도 이제는 한 버릇이 된 듯했다. 슬플 때 같은 때 혼자 걷는 맛은 정말 좋다. 뜨문뜨문 매달린 전주의 가등은 몹시 정다워 보인다. 서산의 기운 달빛은 더욱 그리워 뵌다. 거리에는 고양이 새끼 한 마리 어른거리는 양 없다. 지양 없는 발길은 부두 쪽으로 향해진다. 물결 소리도 한껏 정겹다. 부두에는 어선이 두어쳐 곤히 잠들고 있다. 인호는 기우는 달빛에 훤해진 바다를 하염없이 내다보았다. 해면은 늪처럼 평온하다. 자기의 마음도 그처럼 평온하고 안일하게 된 듯하다. 슬프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저 일절을 말짱하게 씻어버린 것 같다. 마는 그러면서도 두 눈에서 자꾸 흘러내리는 눈물은 무슨 까닭일까? 그것은 제 자신으로서도 모를 일이었다. 5. 어느덧 가을도 지나고 겨울도 지나고 한겨울을 잡아서 동계 휴가가 닥쳐왔다. 소년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저주스런 휴가다. 될 수 있는 한 소년에게는 집을 떠나는 것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휴가가 오면 혼자서 학교로 갈 수도 없고 부득이 집에서 전신의 매섭고 날카로운 눈초리를 느껴가며 지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소녀는 한층 더 침울하게 되어서 지리한 날마다를 천추같이 보냈다. 많은 밤이 되면 입학 준비라는 구실로 그는 동무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담임선생의 집으로 갈 수가 있었다. 상급학교 입학 준비. 그런 것은 최근에 그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입학 준비야 어떻게 되든 말든 조금이라도 집에서 나와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면 그만이다. 만약에 그러한 기회조차 없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는지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소녀는 한 달이나 되는 방학을 지리하게 보냈다. 입학 준비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되었다. 동무들은 그야말로 불면불유로 공부하는 것이었다. 많은 인호의 태도는 너무도 무관심하다. 동무들의 애쓰는 그 모양을 볼 때면 그는 일종의 연민의 정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태도를 보고 남순이는 가지내를 다 썼다. 길에서 만나도 그랬고 학교에서 만나도 그랬고 때로는 자기의 집에 억지로 붙잡아다 놓고 눈물을 흘려가며 타일렀지만 소년의 다물어진 입은 열릴 줄을 몰랐다. 어느 날 밤이었다. 남순이는 저녁을 먹고 인호가 담임선생의 집으로 가는 것을 모퉁이에 지켜섰다가 다짜고짜로 끌고 자기의 하숙으로 갔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참았던 서름을 한꺼번에 터쳐버리듯 책상에 엎드려 울며 인호, 너무도 심하지 않니? 내가 이렇게 너 때문에 밤마다 울고 있는데도 너는 털끝만치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너만 없다면 난 벌써 학교를 그만두었을 거다. 너 하나 때문에 너를 무사히 졸업시켜
상급학교로 보내려고. 난 이렇게 뜻에 없는 일에 매달려 있는 줄 넌 왜 몰라주니? 하고 원망의 말을 퍼붓는 것이다. 인호는 비로소 남순의 앞에 쓰러져서 선생님 하고 뒷말을 잇지 못하고 목매어 느낀다. 남순이는 참말 반가웠다. 그는 어쩔 줄을 몰라 한동안 인호의 들먹이는 어깨를 내려다보다가 그만 저도 모르게 와락 끌어안고 함께 느꼈다. 인호는 남순의 팔에 안겨 한동안 우노라니 이상스레도 엉켰던 가슴속이 나긋이 풀려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생각은 이상스레도 과거의 어린 시절로 되돌아져 간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자장가를 들으며 가물가물 졸던 그때가 바로 눈앞에 되돌아진다. 문득 무에든지 말하며 묻고 싶은 생각이 치민다. 선생님, 그 사람은 선생님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라니? 누구 말이냐? 남순이도 울던 것 같지 않게 맑은 소리로 묻는다. 그 더벅머리한 사람 말입니다. 문득 말하고 생각하니 어린 맘에도 너무나 당돌하게 질문한 듯하고 또한 제 속을 펼쳐 보인 듯하여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남순의 태도는 조금도 어색해지는 양 없이 태연하다. 그는 입가에 부드러운 웃음까지 띠고 그이 말이냐? 그이는 XX 가서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돌아온 인데 아주 훌륭한 이다. 남들 같으면 벌써 어느 관청이나 회사 같은 데 들어갔을 텐데 그이는 고향 청년들을 위해 애를 쓰신단다. 인호는 남순의 얼굴을 뚫어져라고 마주 쏘아본다. 그 바람에 남순이는 눈 가장을 약간 붉힌다. 고향 청년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나요? 그야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지. 첫째,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 청년들에게 글을 배워주는 것도 일이고 청년회를 조직해서 단체 훈련을 시켜주는 것도 일이지. 남순이는 얼마간 흥분까지 느끼며 청년의 이야기를 열심히 한다. 그것이 다시금 인호의 비위를 슬그머니 건드렸다. 바로 그런 때에 승옥이가 찾아왔다. 그는 뜻밖에도 인호가 와 있는 것을 보고 문고리를 쥔 채 망설이다가 남순이가 두 번째 권하는 바람에야 겨우 들어선다. 그러나 들어와서도 얼른 앉지는 못하고 거북한 양으로 둘의 눈치만 살핀다. 어서 앉아라. 왜 서고만 있니? 남순이도 부자연한 공기를 느꼈는지 어색한 웃음으로 승욱이를 쳐다본다. 그제야 승욱이는 문 앞쪽으로 삿붓 앉으며 홀기 인호를 눈짓해 본다. 인호는 실없이 안된 생각이 들며 마음 한모퉁이가 캥겨든다. 마치 그 무슨 죄를 짓다가 들킨 것처럼 얼굴까지 후끈거려 난다. 한동안 셋은 아무 말도 없이 싱겁게 앉아 침묵만 지키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승욱이다. 그는 불의에 웃줄 일어서며 선생님, 가겠어요. 하고 남순이를 내려다보다가 마주치는 시선에 얼른 외면한다. 가다니 왜 놀지도 않고 그렇게 빨리 가니? 남순이는 당황하게 서둘며 승욱이를 쳐다본다. 지나가다 들렸는데 너무 늦으면 집에서 야단쳐요. 그렇지만 우리 집에 왔다 갔다면 괜찮을 거 아니냐. 그래도 늦으면... 승욱이는 어른거리며 문고리를 쥐고 난처해야 한다. 인호는 그 이상 더 앉아있을 수가 없다.
그는 기회를 얻은 듯이 벌떡 일어서며 저도 가겠어요. 하고 망설이는 승옥이를 밀치듯 덧문을 확 열어젖혔다. 아니, 왜들 이렇게 성급하게들 서두냐? 하며 남순이도 뒤따라 일어선다. 인호는 멋없이 꾸벅 인사를 한 다음 도망질 치듯 마당 밖으로 나왔다. 막혔던 가슴속이 시원히 풀려지는 것 같아 그는 후 하고 긴 숨을 내뿜었다. 6. 또박또박 따라오는 발자취 소리를 그것이 틀림없는 승옥의 발자취인 줄 알면서도 인호는 그냥 뚜벅뚜벅 제 걸음만 옮겨 놓았다.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북하고도 미안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어떤 안타까움까지 뒤섞여지는 마음을 인호는 어떻게 가누었으면 좋을지 몰랐다. 그 때문에 그는 몇 번이나 걸음을 지체하여 승욱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으려다가도 그만 쑥스런 생각에 애꿎은 얼굴만 붉히면서 제대로 발길을 옮겨놓곤 했다. 승욱이도 그 이상 더 걸음을 빨리 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인호에게는 한층 더 안타까웠다. 뿐만 아니라 빨리 뒤따라주지 않는 승욱의 그 맘이 얄밉기도 하다. 그래 그는 끝내 제 맘을 굽혀서 우뚝 발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 뒤따라오던 승옥이도 우뚝 멈춰선다. 왜 남의 뒤만 따라오니? 어째서 무슨 마음으로 이런 말을 불쑥 꺼냈는지 그는 저로서도 몰랐다. 꺼내놓고 그 여운이 아직 사라지기도 전에 그는 이내 얼굴을 돌렸다. 승옥이는 잠시 조용히 서서 바라보다가 살며시 곁에 와 선다. 인호는 자기의 얼굴빛을 엿보게 못하는 어둠 속이 짜장 고마웠다. 승옥이는 잠자코 인호의 숙인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넌 왜 가다 말고 섰니? 팩 쏘는 듯한 말이기는 하나 그 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부드러운 정이 서려 있다. 인호는 아무 소리도 없이 다시 발길을 옮겨 놓았다. 승옥이도 따라선다. 둘은 비로소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다. 많은 말은 서로 없다. 그러나 말 없는 그 속에서 둘은 서로서로 상대편의 그 맘을 엿보았고 말할 수 없는 달콤한 행복에 도취되는 것이었다. 마침내 둘은 인호의 집 앞 개천까지 왔다. 먼저 발길을 멈춘 것은 인호다. 나직히 한숨을 뽑은 후 그는 조용히 승옥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승옥이는 상대편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면서 그도 까닭 모를 한숨을 나직히 짓는다. 승옥아, 넌 언제 시험 보러 가냐? 난 한 열흘쯤 먼저 떠나겠다. 왜 그렇게 일찍 가냐? 시험 일자가 딱 되어 떠나다가 누구한테 붙잡히기나 하면 어쩌니? 그럼 지금도 너희 집에선 허락이 없냐? 없잖고. 미리 가다가 붙잡혀도 붙잡히기만 하면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래도 그 편이 낫다? 앞으로 시험 일자가 며칠 남기만 한다면 한번 붙잡혔더라도 또 기회를 얻을 수 있잖니. 인호는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어디까지든지 용이 주도하게 앞일을 계획하여 나가는 승옥의 그 맘을 조용히 생각하여 보았다. 그의 존재가 인호에게는 일종의 거대한 압력으로 느껴졌다. 무기력한 자기에게 비하여 그는 얼마나 튼튼한 의지를 가졌는가. 이러한 생각을 인호가 하고 있는 동안 승옥이는 그도 무슨 생각에 잠겼는지 한참 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열흘만 앞서 떠난다면 붙잡혀서 배가 떠날 때마다 누가 지킨데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다.
배를 못 타게 된다면 걸어서라도 갈 수가 있다. 사흘만 걸으면, 아니, 이틀이면 될 거다. 하고 힘을 주어 말한다. 그렇지만 가서 시험을 보면 어쩌니? 집에서 학비를 안 대주면? 난 그것도 생각하고 있다. 안 대주면 고학을 할 테다. 뭐? 고학? 응? 고학을 할 테다. 열과 힘을 주어서 자신있게 언명하는 승옥의 그 말에 인호는 한동안 어안이 벙벙하여 말을 못했다. 여자로서 어떻게 고학을 하니? 왜 못해? 여자는 사람이 아닌가? 승옥이는 가슴까지 내밀며 항의하듯 인호의 앞에 한 걸음 바짝 다가선다. 인호는 말없이 웃어뵈며 승옥의 얼굴을 조용히 마주보았다. 그 순간 그는 갑자기 그 어떤 야릇한 충동이 가슴속에 뭉클 치밀어 오름을 느꼈다. 힘껏 끌어안고 그냥 마구 기류에서 뒹굴고 싶은 충동. 소년의 머릿속은 무거운 것에 강하게 부딪힌 듯 아찔해진다. 그러나 승옥이는 상대편의 그런 마음을 깨닫지 못한 듯 한동안이나 잠자코 서서 어두운 바다 쪽을 내다보다가 여선생 집엔 날마다 댕기니? 하고 딴말을 불쑥 꺼낸다. 인호는 찬물이 끼어 얹힌 듯 갑자기 정신을 차렸다. 마는 무해라고 대답할 바는 몰랐다. 후끈 얼굴이 달아오르며 가슴속이 울렁거린다. 넌 여선생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더구나. 승옥이는 서슴지 않고 말한 다음 슬쩍 외면해버린다. 인호의 가슴속은 더 한층 울렁거려 난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는 그 어떤 반발심에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것이었다. 여선생과 친하게 지내는데 무슨 상관이냐? 숨까지 시근거리는 흥분된 그 모양에 승욱이는 잠시 마주보기만 하더니 친하게 지낸다는 게 그렇게도 안 됐니? 그럼 친치마렴? 하고는 획 토라져 버린다. 누가 친하게 지낸단 말이냐? 네가 친하게 지내지 누가 친하게 지낸단 말이냐? 내가 언제 친하게 지냈냐? 언제는 언제야? 언제든지지. 인호는 말문이 막혀 한참이나 시근거리며 노려보다가 넌 왜 친하냐? 내가 언제 친했지? 친하지 않은 게 아까는 왜 갔냐? 볼 일이 있으니까 갔지. 뭐? 볼일? 나도 볼 일이 있으니까 갔지. 흥? 무슨 볼 일이 날마다 그렇게도 있을까? 뭐야? 내가 언제? 갑자기 인호는 목구멍이 막혀지며 눈시울이 뜨거워남을 어찌할 수가 없다. 그는 그만 두 손으로 얼굴을 덮으며 목매어 느끼기 시작한다. 이 뜻밖의 일에 승욱이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목매어 느끼는 인호의 어깨를 바라보며 몇 번이나 주저거리다가 얘, 내가 잘못했다. 인호 하고 그의 발을 다정하게 잡아주었다. 놔라. 인호는 매몰하게도 획 뿌리친 후 그만 개천을 뛰어넘더니 제 집 쪽으로 달려간다. 승옥이는 그 뒤를 따르려다가 자기도 까닭 모를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와 그만 그 자리에 풍덩 주저앉아 버렸다. 7. 2월이 지난 3월을 잡자 기온은 완연 달라져서 사면 산발의 눈들은 슬며시 녹아버리고 바다에서는 날마다 훈훈한 바람이 불어온다. 학교에서는 졸업시험들이 시작되어 상급학교 지원생들은 한층 더 애를 쓰게 됐다. 이러한 어느 날 학교에는 뜻밖에도 불상사가 생겨서 남순의 진퇴 문제를 일으켰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내 청년회가 조직되어 그 창립대회 석상에서 교원의 직에 있는 남순이가 축사를 한 것인데 직분도 직분이려니와
축사의 내용이 불온하다는 의미에서 당국의 비위를 거스린 사건이었다. 학교에선 교장과 수석이 몇 번이나 근심스러운 빛을 띠고 경찰서로 드나들었다. 그 결과 결국 남순이는 직을 사하게 되어서 문제는 낙찰되었지만 일반 사회의 여론은 가지가지로 구구하게 떠돌았다. 많은 문제의 주인공인 남순이는 조금도 그 여론에 개의치 않고 태연하게 지내는 것이었다. 그는 비로소 오랫동안 갇히었던 어리 속에서 풀려나온 듯한 그런 태도로 청년들과의 접촉을 일중 맹렬하게 했다. 그 모양을 보고 인호는 밤마다 한숨으로 지냈다. 그렇지 않아도 자꾸만 멀어져 가는 듯한 남순이로 하여 슬프게 지내던 인호는 영영 놓쳐버린 듯한, 아니 놓쳐버린 서름에 완연 실신한 것처럼 되었다. 그는 밤마다 하늘의 별을 쳐다보았다. 고 별처럼 남순이는 구말리박 아득한 곳에 아득하게 멀어져서 다시는 붙잡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것 같았다. 손닿을 수 없는 별, 쳐다보고 쳐다보아도 빛깔은 차고 희미하다. 그는 밤이 깊도록 넋을 잃고 그 별을 쳐다보다가도 자리에 들면 눈물로 밤을 밝혔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연필과 종이 쪽을 갖추어 가지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선생님, 이렇게 첫머리를 떼어놓고는 오랫동안 지면을 들여다보았다. 새하얀 지면 위에 의젓이 떠오르는 남순의 환영, 더벅머리 청년의 환영. 그는 그것을 뚫어지게 노려보다가 그만 되는 대로 그 위에다 마구 갈겼었다. 그러나 그것은 몇 줄을 못 내려가서 이내 소나기 위에서 찢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날마다가 짓궂게 되풀이되는 동안 승옥의 존재가 갑자기 학교에서 사라졌다. 그 뒤 얼마 안 되어 동무들의 모양도 몇 명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인호는 도무지 기력을 못 차리며 날마다 어두운 얼굴로 지냈다. 시험일자가 임박하게 되자 학교에서 몇 번 독촉을 해도 그는 조금도 내켜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담임선생에게 이끌려 바다로 나갔다. 남순이와 노후상 같이 걸어보던 바닷가다. 담임선생은 오랫동안 말없이 걷다가 긴 한숨을 뽑은 다음 인호, 인젠 시험 일자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하고는 또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나도 이번 학기를 보고는 그만두겠다. 그만두고 XX에나 갈까 한다. 인호는 조용히 담임선생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도 근자에 와서 몹시 수척해졌다. 담임선생은 인호의 시선을 슬며시 피해 바다 쪽을 내다본다. 인호는 그의 속을 조용히 생각해 보았다. 그도 밤이면 자기와 같이 하늘에 희미하게 깜빡이는 별을 쳐다보며 한숨 지음에 틀림없는 것 같았다. 바다를 내다보는 담임선생의 뒷모양이 말할 수 없이 쓸쓸해 보이며 외로워 보인다. 동시에 이때까지 느껴 못 본 그리운 정이 뭉클 느껴진다. 선생님, 오늘 밤 배로 떠나겠어요. 담임선생은 그냥 먼 바다를 하염없이 내다보며 그래라. 하고는 또 한 번 긴 한숨을 조용히 뽑는다. 그날 밤 소녀는 남인기선에 몸을 실었다. 전속 나온 사람은 담임선생뿐이었다. 외로이 부두에 서서 내다보는 그의 모양은
비길 데 없이 쓸쓸해 보였다. 소녀는 난간에 힘없이 기대서서 희미한 항구의 불빛들을 들여다보며 복잡하던 과거를 생각했다. 이렇게 떠남에 대하여 생각해보니 모두가 그리워 난다. 무심코 포켓을 어루만지니 무엔지 두트로만 게 만져진다. 소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한숨 지은 후 다시금 남순이와의 일을 생각해 보았다. 언제부터 써가지고 다니던 편지. 그 편지는 결국 소년의 포켓 속에서 꼬깃꼬깃 구겨져 지금은 봉투의 모서리까지 헤어졌다. 보내지도 못할 편지를 써가지고 방황한 제 마음이 비길 데 없이 슬프다. 그는 손에 쥔 편지를 지그시 힘을 주어 구겼다가 그만 슬며시 놓아버렸다. 무인지 모를 엉켰던 마음의 덩어리가 물 위에 철썩 떨어져 가는 것 같았다. 한동안 정지되었던 엔진 소리가 갑자기 요란스레 일어난다. 뒤따라 닭 갚는 소리, 스크루의 소리. 배는 벌써 머리를 움씩거리며 돌리기 시작하고 동시에 사품을 치며 갈라지는 물결 소리가 소란스레 들린다. 그러자 불의의 선체가 떠나갈 듯이 울리는 기적 소리. 소녀는 부두 쪽을 향해 조용히 모자를 벗었다. 그러고는 모든 것에게 진정으로 하직의 인사를 고했다.